자, 들어갈게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갈게요. 밑에 보시면은 정액 정률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원가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거죠. 원가법이라고 배우셨어요. 원가법.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감가 누계액을 수정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적산 가액을 구하죠. 적산 가액. 그럼 우리가 아까 내용 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과된 연수를 빼줘요. 전체가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경과된 내용 연수가 경과 연수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구하거든요. 잔존 연수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이 지났다. 그럼 3년 동안에 1년에 100원씩 했다. 그럼 1,000원에 새로 샀을 때가 1,000원이라면 자, 300원을 빼주겠죠. 그죠?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 하나 있다. 그 건물을 감가를 뺐으니까 이 건물의 감가는 700원이 되겠죠. 700원. 그래서 우리가 요 빼는 과정을 무슨 수정이라고 그랬죠? 감가 수정. 감가 수정.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내용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법.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 그래서 내용 연수를 보자는 거죠. 내용 연수법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정액법이라는 게 있죠. 정액은 그냥요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액식.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일정 액식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서 정액법이라고 말을 써요. 자, 근데 일단 엄청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1,000원에서 300원을 빼면 300원을 먼저,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자체가 나와주고 300원을 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재조달 원가가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 내용 연수는 물리적으로 가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경제적. 그러면 물리적보다는 경제적이라는 자체는 아직 버틴 연수가 있죠, 그죠? 그 남아있는 게 잔존 가치를 빼줘요. 잔존 가격.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 빼는 걸 감가 총액이라고 합니다. 총액.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매년. 첫 번째. 그럼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지금 재조달 원가 1억 2천에서 우리가 잔존 가격을 빼줘요. 2천만 원을 빼주면은 1억이 내가 감가할 총액이 되는 거죠. 감가할 총액 1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는데 지나온 연수는 그냥이었어요. 아까 경관이었어요.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경관 연수가 만약에 2년이다. 잔존 연수가 8년이다 하면 합치면 10년이 되겠죠. 10년. 그러면 만약에 1억을 1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1,000만 원씩 감가라잖아요.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자체는 1,000만 원씩은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정률이에요, 정액이에요. 정액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 두 번째 가게 되면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감가 누계액이라는 건 안 나왔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 연수를 곱해요. 그 매년 감가액이 지금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에다가 2년을 경과됐으니 2천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그냥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재돈가가 만약에 1억 2천인데 만 원을 뺄게요. 2천을 빼면은 얘가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다? 정액이죠. 그럼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액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얘는 이자를 고려 안 해요. 뭐냐면 지금 1억을 지금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요. 몇 년?
그럼 항아리에다가 1,000만 원씩 10번 모으면은 1억이 되죠. 그럼 이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자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물에 많이 평가해요. 어디에 평가한다? 건물. 내용요소가 많기 때문에 건물 같은데 들어갈게요. 정해법 있어요? 정해법은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그냥입니까? 매년 일정하게 감가합니까? 감소한다. 그러면 제도론가에서 내용요소 말 잔존가치를 빼줬죠. 그래서 그걸 빼야 돼요. 감가총액을 전체 내용수로 나누어서 감가를 구했죠. 그래서 매년 똑같기 때문에 균등상각 또는 직선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려진 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매년 감가액은 제도론가에서 잔존가를 뺐죠. 그래서 전체 경제적 내용수 나눠진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밑에 가시면 상한기금법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상한기금법. 자, 할게요. 상한기금법은 감채기금법이라고 들었는데 얘는 이자를 고려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50만 원씩 10년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가총액, 내가 모으고자 하는 그 회수가 감가총액이 만약에 1억이라면 여기다 이제 감채기수라는 걸 곱하거든요. 적금 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갈게요. 자, 지금 얼마씩 감가해요? 몇 년 걸렸어요? 얼마 모아요?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나는 그냥 그걸 타먹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적금은 이자를 고려하잖아요. 복리이자로. 그죠? 그럼 우리가 950만 원씩 10년을 넣어놓겠대요. 그럼 원래는 그냥입니까? 9,500만 원이 됩니까?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얼마를 타먹는 거죠? 1억을 타먹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안에 이자가 있습니까? 이자를 고려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하긴 잘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얼마씩 1,000만 원씩 항원에 넣게 되면 그냥이야 이자가 안 붙어. 정말이에요? 이자가 붙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자를 고려하자는 거죠. 950만 원씩 10년이면 원래는 9,500만 원이 되죠? 얼마를 타가는 거예요? 그럼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나는 그걸 모으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자 고려 안 해? 고려해. 고려하죠. 그래서 이자 나왔다 그러면 얘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자. 다시. 일단은 얘를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해야겠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고려 안 합니까? 얘는요. 고려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이자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시험 문제 이자 나왔다. 그 무조건 무슨 기급법 치시면 돼요? 상한기급법 치시면 돼요. 내 말 믿고. 그렇지? 그럼 거기 지금 상한기급법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 찍으시면 돼 그냥. 할게. 그러니까 이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20년째인데 이 원가법이라는 자체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는 게 여러분들 지금 감정평가를 합니까? 공인중개사를 합니까? 평가사 업무를 안 하죠.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평가사 업무를 하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천천히 갈게요. 지금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한기업 찍으면 돼요 그냥. 세 개 중에서 이자 나온 거 찍으면 얘 찍으면 돼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글씨 이자 나왔다 그러면 찍어버리면 돼요. 편하게 가요. 복잡하게 가지.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지? 얘 뭐가 들어가, 얘는? 이자가 들어가요. 다른 건 이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나 상한기법 하고 있어? 웨이 보고 있어? 거기 복리계산 이자라는 단어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똥을 쳐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다? 상한기법 찍으시면 돼요. 오지선다에서. 이해 갔나요? 금방 갈게요. 내용용수 만료 시에 감가누계 총액이 원래는 아까 9,500만 원을 갖고 가야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1억을 타먹습니까? 복리 이자를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당해 내용요소 상한해서 매년 감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 매년 감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가 발생한다는 걸 가정해서 이자를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럼 내용요소 말에 감가총액이 달성되므로 매년 일정액씩 분립하게 되는 금액을 매년 감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어보면은
좀 제가 설명한 거를 접목시키게 되면 되는데 미치겠어요. 교수님 저 안 되겠어요. 저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하기법 찍으라고. 알겠죠? 그건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제 강의 듣고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나는 거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넘겨보세요. 정률법 있어요? 정률법. 앞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자,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정률법. 조금만 좀 지나면 8월달까지 막 지적질을 많이 해요, 이제. 틀렸어요! 막 그러고. 앞에 있어요? 삼류법. 알겠어. 지금은 이제 모르니까 지적질 잘 안 했잖아. 이런 것만 지적질하는 거야. 페이지 넘기는 건 안 넘기나? 이건 정액이야, 정률이야. 정률. 그래서 매년 10%씩 감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귀신 신나라 따라 먹는 얘기냐? 따라서 정률법. 그럼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죠. 일정 율식 감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은 이게 힘드니까 좀 엑서사이즈 우리가 그 연습 게임 좀 하고 갈게요. 만약에 매년 10%씩 감가한대요. 몇 %씩? 10%씩. 그럼 만약에 제도론가가 그냥 1,000원이래, 1,000원. 얼마? 1,000원. 맞아요? 그럼 1년이 지나야 10%가 감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떨까? 감가가 안 됐으니까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1,000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1년이 지나니까 10%가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0.1%만큼 곱하면 100원이 감가가 되거든요.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얼마나고요? 100원. 어머나! 얼마가 감가가 됐어요? 100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뭐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에서 얼마 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야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그게 점점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9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0.1 곱하죠? 그럼 90원이 되죠? 알겠어요? 그럼 900원 또 빼는 거예요. 그럼 900원에서 90원을 빼면요? 810원이죠?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810원에서 몇 %예요? 그래요? 그러면 0.1하니까 얼마예요? 81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810원에서 81원을 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정률이죠. 10%라는 얘기예요. 제발. 제발.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 강사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한 3명이 밀고 있어. 이게 이게 10%씩 감가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죠. 감가가 됐으니. 근데 일정 액이다, 일정 율이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액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입니까? 감가가 점점 줄어듭니까? 감가액이 줄어들어 버려요. 맞아요? 그럼 초기에 감가액이 크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준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체감합니까? 감가액이 체감하는, 감가액이 일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 그냥입니까? 감가가 제일 많습니까? 많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봐봐. 건설기 같은 거, 굴삭기, 상각이 되죠? 근데 굴삭기 같은 거는 자동차랑 똑같이 상이 확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동차는 거래사료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이 감가가 처음에 많이 됩니까? 많이 되잖아요. 3년 지나면 반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건물이 3년 지난다고 반값 뚝 떨어진 건물 봤어? 나 좀 소개시켜줘. 개투자하게. 그죠?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안전하게 정해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내용 요소가 기니까. 맞아? 근데 굴삭기는 그냥이야. 초기에 감가가 많아. 그 많이 뛰자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많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면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감가율이 일정하면서 감가액은 체감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제일 많이 하고. 맞죠?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왔었냐면, 저 들어보세요. 얘는 제 조달원가에다가 1,000원에다가 곱하기 지금 우리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자,
1 마이너스 감가율을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몇 퍼센트씩 감가됐죠? 10%가 감가됐죠? 그렇죠? 그럼 1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얼마죠? 어려워요? 0.9죠? 그럼 0.9는 따봐요. 잔가율. 90%가 남았다는 얘기요. 90%가. 90%가. 몇 퍼센트가? 그러면 1,000원이어요? 900원이요? 900원이 남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왔어. 내가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n이 따라서 내용 연수. 그러면 경과된 것만큼 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 1승이죠? 2년이면요? 2번 하라는 거야, 2번.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0.9를 9를 2번 99 810원이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0.9를 하니까 이게 900원이 되는 것이고 0.9를 여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가 810원, 81원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오늘 이것만 가져가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이다. 일정 율식이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은 체감한다. 처음에 제일 많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얘도 이자는 고려한다. 고려 안 한다. 안 해요. 이자 들어가 안 들어가? 이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무슨 기급밖에 없어? 상한기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율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자 이렇게서 우리가 만약에 20%연 20%씩 감가다 그렇게 한다면 처음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그럼 1년 있다가 20% 되겠죠?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2천만 원이 산정되죠? 그럼 1억에서 2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8천이에요. 그 8천에 또 20%를 하겠죠. 그럼 8천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1,6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가액이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초기에 감가가 2천만 원을 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뛴다고요? 얘는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뛴다는 거예요. 초기에. 아이고 힘들겠다. 힘들어. 정률이 있어? 정률은 그냥이야 일정 유식이야. 그럼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전년말 장가로부터 매년 일정씩으로 감소하죠? 그럼 전년말 장가의 전율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감가액은 그냥 진행해요. 전년말 장가예요. 왜? 점점 감가가 되니까 금액이 줄겠죠. 전율하게 되면. 따라서 여기서 밑줄. 감가액은 그냥입니까? 첫 해가 가장 큽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에 따라서 매년 말 잔존가액도 감소하죠? 그럼 감가액도 점점 작아지니까 체감상가법이라는 것은 감가가 제일 작아진다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들 잔고도 안 줄어요. 잔고도 줄어요. 그러니까 정가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얘는 매년 감가액에다가 아까 이제 그 감채익매수 곱한 게 상한기법이었죠? 그럼 거기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갑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매년 감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은 자, 정액하고 정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액 그다음에 상한기법을 기라고 할게요. 자, 갈게. 일로 와봐요. 동화 칠게요. 얘 얼마씩 감가예요? 얘기해요. 얘는요. 그냥이요. 50만 원의 차이예요. 50만 원만큼 들뛴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요게 50만 원이니까 초기 본다면 누가 제일 상한기법하고 정액법 중에서 누가 감가액이 커? 정액법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초기에 정률법이 2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게 정률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초기에 감가액은 누가 제일 크니? 그러면 따라서 정액법. 자, 아니 정률법부터 나와야 되고 정액 상한기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율액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뜁니까? 율. 그 다음에
정액 상한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알겠어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감가 누계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번째 그림. 보고는 있는 거예요? 감가 누계익은 자, 정액법은 그냥입니까? 일정 액식입니까? 액이에요. 그래서 정률법은 정액이라는 자체는 일정 액이죠? 그럼 아까 봐봐. 1년이면 1000, 2년이면요. 2000. 아까 누구 얘기. 3년이면. 얘기할 때까지 간다. 4년이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직선법으로. 맞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정액보다는 상한기법이 더 이자를 적게 띄죠. 아니, 우리가 감가액이 적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상한기법이 감가 누계액은 작습니까? 작잖아요. 얘기해봐요. 이자를 고려하니까 950씩. 어? 얘 1000만 원씩. 몇 년? 얼마? 1억. 얘도 1억을 타먹긴 하는데 그냥입니까? 950씩 갑니까? 그럼 요게 적다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그만큼 나중에 이게 빈다는 얘기죠. 근데 정액과 정률은 이자 고려해요, 안 해요? 나중에 여기가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요번 과정에서는 이만 가지고 따라서 유래기. 누가 제일 많이 띄어요? 야, 유래기. 유래기라 율이 뭐야? 정률이고 정액이고 상한기법이 제일 많이 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셨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놓고 왔네. 자, 하나만 좀 주세요. 자, 지금 풀려면 자, 14, 15, 16번을 풀어보세요. 14, 15, 16. 알겠어요? 두 개씩 갖고 다니는. 자, 14, 15, 16. 집사는 맞죠? 정률법은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큽니까? 자, 이러신 분 일로 와보세요. 아까 봐봐요. 요거 100원, 990원, 80원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큽니까?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죠. 그런가요? 근데 15번은 정률은 연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이 체감하죠. 얘기해봐. 정액은 아까 천천치기니까 일정했잖아요. 정률은 그냥이야 체감해요. 그럼 정률하고 정액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바꿨고 16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자 차죠. 상한기법 그냥 가. 이거 갖고 장난치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네들 셋 중에서 이자 나왔다. 그럼 누구? 상한기법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그냥입니까? 포함했습니까? 물론 뭐 타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뺐다고 했는데 뺀 게 맞아요? 포함한 게 맞아요? 이거 갖고 뭐 장난칠 수도 있지만 그기까지는 출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나도 이제 알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따라서 정액법. 그럼 일정 유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년 감가액을 안 구해야 돼, 매년 감가액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제도원가가 1억 2천으로 나오고 잔존가격이 있으면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이라는 자체가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감가총액이에요. 경과연수가 2년이고 잔존이 8년이죠. 합치면 몇 년이죠? 10년.
그럼 1억을 10년 하면 얼마씩이에요? 1,000만 원씩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자 발생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감가 누계익은 요 1,000만 원을 몇 년 지났어요? 2년. 그럼 얼마가 감가됐어요? 2천이죠, 그죠? 그러면 1억 2천에서 2천을 빼서 1억이라는 적산가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계산 꼭 하세요. 계산. 상태가 안 좋아. 이 얼마, 이거 얼마, 1억 2천. 이 얼마 빼? 얼마 나왔어? 10년이지? 그럼 얼마? 몇 년 지났어? 합쳐 2천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땅 시험 문제 잘 나와, 1억이. 그런데 정률법이 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법? 이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웬만하면 내가 계산 안 하는데 나왔으니까 하는 거야. 왜냐면 인문과정에 이거 했다 큰일 나거든. 그다음에 정률법. 그럼 10%씩이죠?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다음 스타트. 1,000원이죠? 처음에 감가 됐어, 안 됐어? 1,000원이죠? 1년 지나니까 10%지. 1,000원에다가 10% 곱하는 거예요. 얼마 감가 됐어, 1년에? 100원이죠? 화이팅! 100원. 그럼 얼마 까야 돼, 이제? 얼마에서? 100원 깠지? 얼마 남아? 그러면 이게 킥포인트야. 1,000원에다가 10%야. 900원에서 10%야. 그렇죠. 이게 아직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떨까? 감가가 돼서 남아있는 잔존가격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900원에 10%는 90원이죠? 그럼 900원에서 90원을 빼면요. 810원이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810원 10불 공연을 하면 81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체감돼요? 체감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제동가에다가 1 마이너스 감가율이라는 건 10% 빼니까 90%가 남았죠? 그러면 1년이니까 900원 남은 거 알겠죠? 근데 여기다 그냥입니까? 승을 합니까? 2년이면 99 81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왔죠? 여기다 0.9를 곱한 거죠? 대답해봐요.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3년이면 또 그냥입니까? 또 갑니까? 그럼 3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상태가 왜 안 좋냐? 지금 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좋아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2000이고 얘가 1600이 되니까 그냥입니까? 첫해 감가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감가가 커요? 정률이에요. 정률은 빨리빨리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맞아요?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950이죠? 얘가 1000이 더 세죠? 그럼 누가 제일 초기에 감가가 많겠어요? 정률,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액기 그래 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요 동그라미 칠 테니까 얘기해. 매년 일정액씩 나오면 누구 찍고? 정액. 그죠?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매년 일정율씩 나오면 누구 찍고? 그건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따라서 정액. 무슨 뜻이야? 일정액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률. 무슨 뜻이야? 절대 안 물어봐. 왜냐면 다 아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야. 뭘 물어보냐? 감가액이 일정하냐? 감가액이 체감하냐고 물어봐요. 그죠? 감가액이 일정한 건 뭐죠? 감가액이 체감한 되는 것은 정률이죠. 이걸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첫 해에 감가가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이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기급법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온 게 아니니까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가시겠어요?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전도 좀 하라니까 공실이 많네. 다음 주가 다 언제 개강이야? 1월 한 2명씩 전도해 와야 돼. 원장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죠? 전도해야 돼.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그래 사람들한테. 막 찍어준다, 막 뻥도 치면서 이렇게. 알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신나니까 막 잘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학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시켜서 하는 강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또 학원이 잘 돼, 나도 잘 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이거 유튜브에 나가, 유튜브에. 얘한테 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나중에 나오면 찍어줘. 자, 그래서 자 다시 갈게. 이거 어려워. 어렵지? 이거 안 어려워? 어려워. 이씨. 자, 그래서 이게 내용 연수예요. 그 내용 연수가 정액으로 가느냐, 정률로 가느냐, 이자를 고려하는 게 나와. 이자 나오면 상한기법, 일정액씩 나오면 일정액씩 어디서 정액법이지. 미쳤어. 다 그래. 일정률씩 나오면 정률. 근데 그거 안 물어보고 매년 가만히 있어봐. 강사 앞질러 가고 난리야. 얘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고 감가액이 체감하는 것은 정률이라는 걸 물어봐요. 그 정률은 초기에 많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한기법 쉬워요. 그냥 이자 나오면 얘 찍어대면 돼요. 얘를 가지고 이 차들이 여러분들이 실력을 알기 때문에 깊게 안 내요. 알겠죠? 이자 나와서 이거 못 찍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냈거든요. 이자 나오면은. 이자 나와서 정률법 찍는 사람 봤어요, 나. 그죠? 웃으면 무서워요. 그다음에 유래기.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띄어요? 정률이고,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이자 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다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여러분들 입장 가야 돼, 강사가. 그죠? 나야 20년 동안 강의했지만 처음 듣잖아. 내 말 틀려요? 맞죠? 나 마음이 아파. 쉬는 시간에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 보면은. 눈물 안 보여요? 눈물 흘려가지고, 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스럽고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피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야? 12월 달, 1월 달이야. 1월 달 가면 이제 다 알렸잖아. 나 공인중개사 준비해요. 그러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큰일 나서 이제 이미 지나왔어. 지나왔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여러 개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하는 게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뭘 알아야지. 맨날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죠? 됐습니다. 가세요. 가셔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니까 고객 마케팅이 생각나네. 자, 109페이지로 가볼게요. 적산법으로 갑니다. 109페이지 찾으셨어? 네.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근데 적산법은 임대료를 산정해요. 뭘 산정한다? 임대료. 적산법은 찾으신 거요? 임대료. 근데 봐봐. 보통 감정평가사가 임대료를 많이 평가하겠어요? 가격을 많이 평가하겠어요? 가격이죠. 아니,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감정평가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알아요? 주택도 공시하죠? 주택은 무슨 주택이 있다 보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공동주택은 그냥 있어요. 시세가 나와 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해버려요. 그죠?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이슈가 된 게 뉴스 좀 보세요. 그 표준주택 알아요? 개별주택인데 공시 가격 올려놨어요. 뉴스 좀 봐.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냐 뉴스도 못 봐? 뉴스를 봐야 돼. 그래서 막 연예인들 막 집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시 가격이. 이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지금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감정평가. 임대료는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는 그냥입니까? 지금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 사례로 가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주한 원가 방식이 따로 적산법 쌓는다는 거예요. 적산해서 싸가지고 비용이 나가면은 우리가 임대 사업하는데 그냥요 경비가 나가요. 그럼 그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임대료를 받아 먹자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방식이다? 원가 방식이죠. 보고 있어요? 적산법 들어갈게요. 그래서 갑돌이가 지금 15층짜리 건물을 봤더니 건물주가 되랬더니 15억 달라는 거야. 15층. 근데 1억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한 층만 계약하겠죠? 그리고 사가지고 통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요. 그죠? 평가사한테 요거 임대료 어떻게 받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들어봐요. 임대료라는 건 그냥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니까 적산법을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학문적으로 그냥 원가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1억이 들어갔습니까? 따라서 투하 비용, 내가 나간 비용이에요. 자본이 나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율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리고 기초가액이라고 하고 그 이율을 기대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5%다. 그래서 출제원은 5%를 댔다 잘래요.
5%는 계산기 없어도 되거든요. 5%는 그냥이야 10%의 반이야. 그럼 1억의 10%는 얼마야? 1억의 10%가 계산이 안 돼요? 천의 반띵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 언니 계산기 좀 줘. 0.05 띄지 말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경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좀 커닝 좀 해봐. 빼줘, 더해줘. 더해주죠. 왜 경비를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받아먹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필요적인 빼준 거예요? 더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만약에 여기다가 3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800만 원을 선정해서 평가사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다시 얘기해봐. 임대료는 잘 해 안 해? 임대료 그냥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임대사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라고 이제 원칙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정비를 빼줬어, 더해줬어. 더해줬죠. 적산 임대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라해봐요. 적산 기기필. 기기필. 기가 뭐죠? 기초 가격. 기가 또 뭐예요? 기대 이율. 거기다 필요정비를 더했죠? 그래서 적산 기기필 이렇게 외우시면 가볼게. 1번. 원가 방식의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가격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해서 지금 필요정비가 왜 나와? 거기 위에 기대율을 곱하잖아. 기대율을 곱하고 그죠? 근데 산정한 기대수익의 대상 물건에 계속하는 임대에 대한 필요정비를 더한 거죠. 맞아요? 그럼 따라봐. 기기필. 그럼 기가 뭐야? 또 기가 뭐야? 어떻게 했어? 곱해서 더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기대율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기대율이 환원율이 맞아요? 기대율이 맞아요? 환원율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답사 적산 기기필. 필요정비를 빼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요새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 안 돼요. 그냥 그 산식에다가 기대율 박스 쳤어요? 기대율. 예? 환원율이 나오면 안 되고 필요정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가액에다 기대를 곱해서 이 경비를 더해서 필요정비를 더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넘겨봐요.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의 페이지 106페이지로 가봐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가를 따지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그럼 거래사례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성을 따진 거죠. 시장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상 가격을 거기 가면은 맨 밑에 따라서 비준 가격라고 얘기해요. 비준 가격, 시상 가격. 또는 유추해냈다. 그래서 유추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대상 가격.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 가격을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냥입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따라해봐요. 과거의 거래 사례. 그냥이야 거래가 됐어. 몰라 알아. 알죠? 한 20억을 거래됐던 거 알죠? 그래서 1억이 알았어요. 알아서 과거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과거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1년 전에 1억이래요. 그럼 시점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면 거래됐던 시점을 따보세요. 거래 시점. 시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까 기준 시점에서 평가하죠? 기준 시점으로 이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요. 그 정상화하는 작업이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비싸게 넘겨요, 싸게 넘겨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겠죠. 그래서 맨 밑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정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정을 하고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1년 전 거를 얘로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틀리면 지역 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또 개별점기 틀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면적도 다르면 면적까지 비교를 합니다. 면적 요인 비교. 면적 요인 비교. 그래서 앞자만 따갖고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정의 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자 임대 사례를 비교했어요. 거래 사례를 비교했어요. 거래 사례 가격을 비교했죠. 거래 사례.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서 대상물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 가격 A,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박스 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제가 예전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다.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얘네들이 이제 박스 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죠. 자, 할게요. 지금 가격을 구해요.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임대료가 아니죠, 그죠? 거래 사례를 가지고 사례됐던 가격을 비교해서 내 부동산의 가격을 비교한다는 거죠. 따라서 비교해서 준한다. 얘가 1억이라면 얘를 1억으로 비교할 수 있죠. 유추해낼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액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번에 시장 가격을 우리가 그 비중 가격, 유추 가격을 하며 3번 그냥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있죠. 아까 우리가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부산에 하나밖에 없죠. 시장이 잘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건 거래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전형적인 매도자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 매각 이하로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자는 매매 가격 이상으로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근거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적산법 밑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적산법 밑에 나와 있는 법. 109페이지에 3번.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래사례야, 임대사례야? 그럼 임대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나중에 규칙에 보면 임대사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거기 임대사례. 그러면 이제 거래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임대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임대사례. 그럼 이건 가격이겠어요? 임대료겠어요? 임대료로 하는 거죠. 임대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상화하는 작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09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따라봐요. 사시지계면. 똑같죠? 근데 얘는 비준 가격이에요, 비준 임료예요? 그 다음에 사례 임료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의에 보시면은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임대사례가 들어갑니까? 거래사례가 아니죠. 그 다음 얘는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다. 그렇게 포지션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한 거는 무슨 방식이죠? 가액을 산정할 때는 그냥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거래사례고, 임대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죠. 그럼 우리가 비교해서 준한다, 유추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겼으니까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이 틀리면 그냥입니까? 시점을 수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수정한다고 나와요. 지역이 틀리면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별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서면역이에요. 여기가 연산역이에요. 그럼 연산역은 그냥요, 지역이 같아요. 같죠?
아니 연산역에 있는 만약에 사례와 얘가 다 연산역에 있다면 다 같잖아요. 그래요? 근데 서면역에서 갖고 왔다면 지역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지역 유닛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학원 건물이 연산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똑같아요. 개별적으로 달라요. 다를 수 있고요. 면적이 또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따로 사시지계면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 80분은 없겠지만 10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무슨 방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입 방식이죠.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